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장 조금 쉽게 풀어줄 수 있는 만루홈런 종목들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인 오늘 시장 변동성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도 한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읽어봐야 할까요? 네, 우리 시장 그동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미증시가 특히 나스닥 증시에서 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좀 높으셨을 수 있는데 오늘 만기이라서 딱히 그렇게 큰 기대감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망감을 느낄 만한 시장도 아니다. 무난하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12월부터 해서 위쪽 방향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지난달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관세 우려감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이 선물 포지션을 좀 하방으로 좀 잡아놨죠. 그래서 지수가 좀 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이게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된 게 아니라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적절한 수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크게 상승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선물 옵션 포지션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밀리면은 계속 양봉으로 계속 강력하게 받쳐줬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 잘 묶어뒀고 이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슬슬 이제 우크라이나 쪽은 해결되어 가는 느낌이고 그러면은 이제 남은 분야는 이제 관세 전쟁에서 이제 뭐 유럽이 있을 거고 캐나다가 있을 거고 그리고 중국이 있을 거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영향력이 있겠죠. 일본도 지금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갈 길이 멉니다. 6월 이제 FOMC 이전까지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에 또 미중 이제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력 걱정할 필요 없다. 밀리지만 않으면 어차피 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지지선 구간 쪽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탈해도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수는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I가 예상치 하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스닥이 조금 올라온 게 이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구나 정도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세 영향력이 크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관세 영향력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미래의 얘기예요, 관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우리 인플레이션 부분은 조금 안정화돼 있으니까 관세 정책 관철하겠다, 경기 침체 안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활용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가 차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와도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트럼프는 빠르게 지금 정책을 이제 펼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큰 그림은 다 그려놨으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만 차익 실현 이 부분만 계속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눌림목에서 매수. 오늘도 이런 종목들 제가 준비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도 바닥 찍고 작년에 너무 안 좋았었는데 이 부분을 다 해소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강하다. 최근에 밀릴 만한 구간인데 만기 영향력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이중 바닥 찍고 반등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600포인트 앞에서 그리고 21선 앞에서 음봉 나온 거 좀 아쉽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만기 영향력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단위가 바뀌는 제가 그렇게 중요한 구간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21선이 아직까지 살짝 우상향하고 있는데 횡보하고 이제 살짝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 돌파하기 더 편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돌파하면은 뭐 가장 좋다. 뭐 내일도 좋겠지만 다음 주 초까지만 돌파해도 괜찮다. 다음 주 정도에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서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21선 기울기가 아래로 이렇게 각도가 세지기 때문에 저항이 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지수를 움직이기 위해서 금융주 같은 경우가 좀 움직이면 좋다. 밸류업 관련주 움직이면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수급적으로도 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은 코스피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만기 영향력까지는 아닌데 오늘 같은 경우에 함께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730포인트 이 구간은 지지력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고 이탈한 다음에 3일에서 5일 안에만 회복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회복 시도를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표현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번에 회복되면 780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정도만 참고하시면 걱정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밸류업이나 금융주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한 번 정도 등장할 타이밍이 됐는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오늘의 섹터 참 궁금하시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 트럼프가 또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첨단 산업과 함께 뛰어가는 분야가 에너지 사업이죠. 이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캐나다랑 미국이랑 계속 이제 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캐나다산 원유가 사실 가격이 굉장히 싼데 미국으로 80% 수출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나 뭐 다른 이제 그 석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만약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부분을 이제 공급을 다변화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SK에너지가 가서 이제 뭐 테스트를 검토를 마쳤다라고 하는데 뭐 GS랑 이제 뭐 오일뱅크 같은 경우도 이제 기대감을 모으고 테스트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된다라면 우리나라는 조금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시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석유 쪽만 계속 진행할 거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봐야 되는 섹터가 바로 에너지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에너지 섹터 다시 한번 바닥권까지 잘 내려와서 휴식 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 가져보면 좋을 종목들 치러왔으니까 말로 없는 종목까지 함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에너지 섹터를 또 관심 섹터로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에너지를 뿜뿜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타 종목부터 들어가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선택해 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데 오늘 또 마침 사우디항으로 가스 복합 발전소 건설 계약 소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업 잘 순항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뭐 이 구간에 한 번 정도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안타 종목, 뭐 가장 든든한 종목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에서 그 2조 2천억 원의 이제 가스 복합 발전기 이쪽에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좋은 소식을 맞이할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뭐 기존에 이렇게 싹 다 한번 정리를 다 해드렸는데 이제 신한울 뭐 3, 4, 5기 이쪽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체코 폴란드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전을 계속 수출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웨스팅하우스랑 분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최근에 협약을 맺으면서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수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전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해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순수하게 경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안정성이 좋은 한국 원전 원하는 국가들은 꽤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뻗어 나가면서 이제 갖춰야겠지만 언제부터 뭐 우리나라 방산 같은 경우가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이렇게 많이 얻었겠습니까? 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았으니까 지금 글로벌 4대 방산국가가 된 겁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왔을 때 이번에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력서 얘기 많이 말씀드리죠. 기존에 UAE 아랍에미리트에 뭐 이제 이명박 정권 시대에 한번 수출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체코에 수출하고 그 위에 뭐 루마니아든 영국이든 폴란드든 뭐 사우디아라비아든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곳들에 한두 곳 더 진출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력서를 예쁘게 잘 꾸미고 관리를 잘했습니다라고만 얘기 나오면은 두산에너빌리티는 멋지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풍력이라든지 뭐 수소터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든든하게 안타 종목은 비중도 좀 넉넉하게 실을 수 있고 편안하게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급등락이 심하지 않은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에너지 기업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2루타 종목으로 좀 더 넓혀가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을 꼽아주셨는데 북미 에너지 사업 하면은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또 생각나는 종목 아닐까 싶어요. 어떤 모멘텀에 집중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LS 일렉트릭도 여러분들 또 만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이 가장 안정적인 종목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존에도 여러분들한테 한 2번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북미의 배전반 산업 이 부분에 있어서
LX 일렉트릭이 지금 너무나도 멋있게 활약을 하고 이 일론 머스크의 xAI에 공급을 하는 이런 멋진 이제 계약을 성사시켰죠. 그러면서 그 미국에 있는 빅테크 4대 빅테크 기업의 3곳과도 대화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제가 기존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 안 돼도 된다. 2곳만 계약해도 대성공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한 곳이면 어떠냐. 계약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라도 계약이 나오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2곳 이상이면은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오는 거고요. 3곳이다라고 하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너무나도 멋지게 주가가 상승을 보이면서 사실은 하나그룹 다음으로 LS그룹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시장에 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LS그룹이 편안하게 지금 차분한 구간까지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광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흥분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휴식 구간에서 제가 앞에 서두에 시황 설명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죠. 쉬는 구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런 타이밍에 아주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중에서 LX 일렉트릭 기존에는 너무 뜨거운 종목이라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었는데 오늘이 딱 타이밍이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격권에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 보신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에 대한 모멘텀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양시장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LS 일렉트릭은 2%대 강세 연출하면서 2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 꼽아주셨는데 역시나 원전 관련주로 많은 분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도 지난번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뭐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이 말로 없는 코너가 길지는 않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강조해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한 2번 이상 소개해드린 종목들은 여러분 그래도 뇌리에 각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제가 원전 관련주라고 하면은 두산에너빌티가 대장인데 그 뒤에 좀 탄력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로 G2파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뭐 스타게이트 등 통해서 이제 빅테크가 전력 투자를 위한 뭐 확보 계속해 나가고 있죠. SMR 쪽으로 진출하고 할 때마다 이제 거론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스마트 그리드 기업으로 해서 뭐 이런 원전이나 이런 뭐 배전반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AI를 좀 접목시켜서 진행한다라고 해서 지금 2.0까지 이제 프로그램이 나온 그런 기업인데요. 그래도 꽤나 멋지게 움직이고 있고 그 재작년에 좀 어려웠던 실적에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까지도 다시 이룩한 기업입니다. 일시적인 이제 뭐 적자 행진도 해소를 하고 앞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요즘에 여러분들 뭐 반도체나 이런 쪽에 액침 냉각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반도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침 냉각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제 ESS 쪽으로도 액침 냉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쪽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국책과제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하나만 진행하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다재다능한 기업 제가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G2파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해서 이 AI 시대에 걸맞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설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은 3루타는 호타준족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뻗어나갈 때 멋지게 장대양봉으로 흘러나가는 기업이고 상한가나 이런 중상한가 같은 경우도 종종 나오는 기업이니까 매일매일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이슈가 나왔을 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탄력 있는 구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멀리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빠르고 멀리 가는 종목으로 G2파워 선정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G2파워가 오늘의 3루타 종목으로 또 등극하게 됐습니다. 이 원전뿐만 아니라 AI 관련 기술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3가지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그동안의 만홈런 종목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또 수익률이 튀고 있는 종목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말로 없는 종목들 지금
잘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받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유지를 잘해주고 있는 뭐 하나오션부터 시작해서 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주반도체가 조금 쉬고 있다 이제 올라오고 있고 원익홀딩스가 그 뒤를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100%가 넘어간 사이에서는 20%는 사실 하루 이틀 정도면 뒤집을 수 있는 수익률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자, 범양건영 같은 경우가 제가 그 투매가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해서 2연상 올라가면서 87% 이제 올라간 기업이었죠. 이날 3루타 종목이 오늘 또 이슈가 되고 있어서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SKC 오늘도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69% 이런 정도에서 마무리할 기업이 아니에요. 이 종목도 세 자릿수 넘어가야 되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제가 이번 달은 40% 때 종목들은 아마 월말이 되면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47% 두 종목, 이 종목들이 조만간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앞자리 숫자를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섹터를 당일날 이슈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선점을 해서 저렴한 구간에서 여러분들 차분한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해드리죠. 그러니까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모아가는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이제 SEMG 엔터, 뭐 쌈지 엔터라고 부르는 이 종목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아마 뭐 신고가 나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앵커께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걸 들었는데요. 대응 전략만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양건영 설명드린 날 단기적으로는 범양건영이 여러분들 수익률 회복하기 빠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종목이 멀리 뻗어나갈 겁니다라고 3루타 종목으로 해드렸었는데 벌써 178%가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3만 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장중인데 거래량이 심상치 않아요. 그러면은 3만 원 정도 돌파 가능성 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까지 보시면서 3만 원 유지하면 그냥 보유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3만 원을 이탈하면은 그냥 한번 차익 실현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3만 원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32,000원 이렇게 2,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돌파할 때마다 대응 전략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뭐 밴드 교육방이나 이런 부분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도 함께 보시면은 대응 전략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제가 숫자 딱 찍어드리는 그 구간씩 2,000원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AMG 엔터 이번 주 월요일에 3루타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4거래일 만에 또 이렇게 높은 수익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약할 수 있는 종목 오늘도 또 만홈런 종목으로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에너지 섹터 안에서 가장 큰 에너지 붐을 수 있는 만홈런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을 선정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린 케미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말로 없는 종목까지는 아니고 좀 쉬어야 되는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밀릴 때마다 여러분들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면은 밀릴 만큼 충분히 밀리고 여러분들 매집도 잘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LA 산불도 있었고 트럼프 시대에는 지금 친환경이 아니라 화석연료 쪽으로 계속 이제 텍사스 쪽에 표층이 있죠.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유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친환경은 믿을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탄소 포집 쪽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뭐 친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탄소 제로 쪽으로는 가야 돼요. 탄소 중립으로는 가야 되는데 석유 연료를 계속 뗀다라고 하면은 어찌됐건 가는 방향에서 탄소만 없애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린케미칼이 하는 게 탄소 포집이라는 게 뭐 거대한 팬 같은 경우로 이제 공기를 흡입을 합니다. 그 중에서 탄소만 딱 모아가지고 포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탄소 포집 기술, CCUS 기술 쪽으로는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중소기업 중에서 이 정도 기술력 가지고 있는 기업 찾기 어렵다라고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이고 눌림목구에서 모아가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린 그 시점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절정에 다다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구간보다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과매도 구간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설정만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40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이 기존에 보시면은
내려왔을 때마다 지지력 테스트를 봤던 구간이 지금까지 내려와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500원 아래, 지금 6,400원 전후 되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좋은 가격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더 밀리면 어떻게 해요? 요거 갭 메우면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갭 메우고 다시 어차피 올라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권에 가장 잘 맞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석 연료 쪽을 계속 때운다라고 하면은 이런 CCUS 쪽이 계속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보조금도 계속 투자해야 된다. 일론 머스크랑도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기에 딱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1차 목표치 8,000원, 2차 목표치 10,000원. 이 말로 홈런까지 10,000원을 가야 되는데 6,400원에서 가려면 갈 길이 멀긴 하죠.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0원도 지나가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 그 구간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저렴한 구간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래로 내려가면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니까 6,000원 이탈하면은 저기 이제 이 개파랑 이 갭상승 나왔던 부분 메우러 가는 과정이니까 그 구간 갔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저도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 시간 말로 없는 시간에 집중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고 교육방에서도 함께 하시면은 편안하게 시장 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모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만홈런 종목은 그린케미칼로 살펴봤습니다. CCUS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쪽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으로 또 짚어주셨고요. 목표주가 10,000원을 달성하게 되면 만홈런에 등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